자, 이번 시간은 당좌자산에 대한 공부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우리가 당좌자산 첫 번째 시간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자산들,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단기 금융상품들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 이제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개정 과목. 이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은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좀 여기 분계 사례까지 교재에서도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우선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은 당좌 자산이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당좌 자산에 대한 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인데 어떤 것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하느냐 하면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 시장성이 있어야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앞에서 단기간의 매매 차익이라는 것은 보통 1년 내에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단기라는 개념은 1년 이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채권은 지금 사채, 공채, 국채 등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채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 공채나 국채는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공채, 국채입니다. 한마디로 채무증권,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나 주식이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 중에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시장성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한 유가증권이어야 된다. 매수 매도라는 게 이제 거래가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빈번하게 있어야 돼요. 1년에 한 번쯤 거래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요거 처분할 수 있나요? 거래가 딱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을 기업이 단기 투자 목적으로 샀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단기 투자 목적으로 샀으니까 1년 내에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주식은 시장성이 있는 거죠. 네. 매일매일 거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시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작은 지역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 법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주식회사 무슨 건설도 있고, 주식회사 무슨 매매업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명함 받아보시고 그러면은 어느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하면서 주식회사 명함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주식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의 주식을 샀다. 네. 그리고 내가 이거 금방 매매 차익을 좀 얻어야지라고 샀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주식이 매수와 매도가 빈번한지 판단해야 돼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고 적극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식은 서로 아는 사람끼리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는 사람끼리. 형이 동생한테 판다든지, 고모한테 판다든지, 이모한테 판다든지, 아니면 친구지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주식을, 그 기업을 잘 모르고서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취득할 때 분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거에도 액면가가 있고요. 채권에도 액면가가 있습니다. 액면가라는 것은 그 유가증권에 표시된 금액을 말해요. 그걸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구입한 금액. 예, 구입한 금액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할 때 수수료가 있을 수 있는데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라. 이 두 가지 조건이 구입 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예, 구입 시 회계 처리하는 방법. 자, 그러면은 구입 시 지금 회계 처리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금액을 숫자를 넣어서 한번 이걸 분계를 바꿔보겠습니다. 숫자를 넣어가지고요. 자,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주식회사 주식 10주를 주당 8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수료 8,000원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런 거래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회사에 그런데 단기 투자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단기 투자 목적이다. 단기 투자 목적인지 장기 투자 목적인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것을 적절하게 분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것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당좌 자산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 연습이니까 개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자, 삼성전자 주식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성이 있다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변에 한 줄 띄워서 써볼까요?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단기 매매증권 차변에 8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80만 8천원 그리고 한 줄이 더 필요하죠. 수수료 비용 9xx라고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9xx 수수료 비용 8,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취득 시 회계 처리에서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라. 여기서 제가 이제 액면가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요. 주당 10주를 주당 8만원의 현금으로 구입했다 해놓고 여기 가로 열고 시험에서는 여기 액면가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을 수가 있어요. 액면가 5,000원 액면가 5,000원 이 분계하고 관계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뭘 갖춰놓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회계 처리할 때 저 액면가는 전혀 참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 회계 처리에서는 액면가를 쓸 일이 없어요. 왜냐?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투자 자산이란 말이에요. 투자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액면가 투자하는 회사에서는 액면가로 회계 처리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에서는 우리가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할 때 수수료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 수수료들은 비용 처리하는데 9XX가 뭐냐? 여기 보시면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이걸 줄여서 제가 9XX라고 코드로 말할 때 900번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요. 나중에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에서 점표 입력하시면서 이제 보시게 되는데 수수료 비용을 딱 검색하면은 수수료 비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가 보여요. 그런데 앞에 숫자가 달라요. 그게 이제 코드거든요. 그 코드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 예, 자, 판단하는데 판매 관리비는 800번대. 800번대. 영업의 비용은 9. 100단위가 달라요. 900번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XX 이렇게 하면 저게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코드를 써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써봅시다. 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요.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 우리 지금 당좌자산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산이죠. 단기 매매 증권 지금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 자산 증가예요, 감소예요? 예,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80만 8천 원은요? 예, 자산의 감소죠. 자, 차변의 수수료 비용은요? 예, 비용 발생이죠. 여러분들 거래의 8요소를 지금 아시고 있기 때문에 자산 증가 차변 요소, 자산 감소 대변 요소, 비용 발생 차변 요소, 네, 거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네, 배치를 잘 한 겁니다. 그리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죠. 80만 8천 원, 80만 8천 원. 대차 평균의 원리. 예, 분개해놓고 거래의 결합관계가 거래의 8요소에 맞게끔 증가한 것은 증가 쪽에, 감소한 것은 감소 쪽에 잘 차변 대변의 자리를 찾아갔는가 하고 검토하셔야 되고,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구해가지고 금액이 일치하는가 합계가.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와 거래의 8요소의 원리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회계 처리를 내가 잘했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분개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매도 가능 증권 얘기를 아까 조금 했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만약에 이걸 처리한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장기 투자 목적이다 하면은 분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요. 장기 투자 목적이면 우선 계정 과목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뀌고요. 요 수수료 비용이 합산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요. 매도 가능 증권은 그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가지고 있는 그 취득 시 분개가 조금 특이한 편이에요. 다른 자산들은 여러분이 이제 뒤에서 다른 자산들 공부하실 때 보면은 그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 이 원칙을 계속 앞으로 지킬 겁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 요 하나는 딱 예외의 경우예요. 예외의 경우. 앞 시간에 언젠가 여러분에게 상품 얘기하면서 상품을 매입하면서 운반비가 들어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운반비를 비용이라고 할 겁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 던졌었나요? 네, 비용이 아닙니다가 답변이었죠. 비용이 아닙니다. 그럼 그 운반비는 우리가 뭘로 처리해야 돼요? 상품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산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품 매입하는데 수수료도 들어갔다. 그것도
자산 잡아야 돼요.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상품의 매입 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보세요. 예외예요. 그런데 예외고 예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 시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용 처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과정이 뭐냐면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날짜를 제가 안 넣어놨는데 요 주식의 취득 날짜를 제가 여기서 임의로 한번 정해볼까요? 10월 1일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1일 날 2023년 10월 1일 날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이렇게 사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10월 1일 날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평가라는 건 언제 하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 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산 수정 분계를 우리가 회계후 순환 과정을 제가 설명드릴 때 결산 수정 분계는 회계후 순환 과정 설명드릴 때 우리가 연습해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뒤에서 여기저기 나오니까 그때 해봅시다 했는데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결산 수정 분계 중에 이거 하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요, 결산 때 그 자산을 다시 평가해 줘야 돼요. 그걸 평가라고 해요.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공정가치로 표시해 줘라 하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80만 원으로 장부 금액이 잡혀 있거든요. 10월 1일 날 살 때 80만 원에 샀으니까. 그러면 12월 31일 날도 80만 원인지 90만 원인지 확인해 가지고 평가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차액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으로 표시해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 아니면 개정 과목이 비슷합니다.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익. 우리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으로 쓰겠습니다. 뒤에 손익이라는 말은 떨어졌으면 손실이고 올라갔으면 이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개정 과목이 실제로 손익이라는 개정 과목은 없어요. 우리가 개정 과목 찾아보면 평가 손실이거나 이익이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분계를 봅시다. 장부 금액이 작고 공정가치가 크다. 이건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올랐으면 자산이 증가해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그 차액만큼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수익으로 발생시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 경우입니다. 부동호를 보면은 장부 금액이 크다. 공정가치가 작다. 이런 경우는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왜 손실은 차변인지 여러분 아시죠? 비용 발생은 차변에 기입하는 것이니까. 차변에서 비용이 발생하죠. 그리고 자산이 감소했죠.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자산 감소는 대변이므로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 이해가 어렵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산을 배우면서도 우리가 이 자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부채라든가 비용 수익이 같이 병행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분계에서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 지금 자산 배울 때 미리 땡겨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온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인데요. 미리 땡겨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셈이고요. 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이것도 영업 외 비용입니다. 미리 땡겨서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영업의 수익이고 비용은 이게 예외 영업 외인지 아시겠죠? 네. 일단은 우리 회사는 도소매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우리 주업이 아니에요. 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 외적으로 발생한 이익이나 영업 외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우리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이익이니까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은 비용이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익이 나는 걸로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두 개 다 예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숫자를 넣어서 연습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결산일을 맞이하여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9만원으로 확인하였다. 네. 결산일의 공정가치를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결산일의 공정가치를 확인했다. 그러면 결산일의 공정가치는 종가를 확인했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종가로 확인했다. 만약에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12월 31일 날 그런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면 31일 날 거래가 없었으면 그 전날 12월 30일 종가 이런 식으로 적용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충실하게 해야 되니까 목적 적합하기도 하고 또 충실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평가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차변에 한 주당 9만 원이면은 10주니까 90만 원이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장부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80만 원으로 현재 10월 달에 80만 원으로 자산 잡아놨으니까 오늘 기준으로 10만 원을 증가시키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니까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 처리하시고요. 대변에 이것을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한다. 개념 과목 이름이 깁니다. 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 증가니까 차변에 기입하죠.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고 차변에 기입했으므로 자산 증가라고 했고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영업의 수익이라고 그랬죠. 그냥 수익이라고 해도 되고요. 좀 자세하게 쓰기 위해서 영업의 수익이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영업의 수익의 발생, 영업의 수익 발생 또는 수익 발생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또는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취득하고 10월 달에 취득하고 12월 달까지 결산일까지 판매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으면 평가도 해야 되는구나. 네, 아셨죠? 자, 그러다가 1월 달에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분을 했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의 차액을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 차익을. 자, 처분 시 수수료 등은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에서 가감 처리하면 돼요. 수수료 비용을 처분할 때는 개정 과목을 만들면 안 돼요. 수수료 비용. 처분 수수료를 어차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이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도 영업의 수익인데 처분할 때 수수료 이건 영업의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 영업의 비용을 두 개로 나눠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또 수수료 비용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 처리하자. 그래서 처분할 때는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날 테니까 수수료를 거기서 차감시켜 버려라. 그러니까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서 직접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익을 줄여서 표시하고, 손실 보고 팔았으면 수수료를 손실에다가 가산해 버려라. 이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할 때는 어떤 평가가 나오질 않잖아요. 평가 무슨 손실이나 이익이 나오는 게 아니죠. 취득할 때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취득할 때는 비용 처리를 하고, 그러나 처분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익이 나든지 손실이 나든지 하는데, 그게 이익이 나면 영업의 이익이요, 손실이 나면 영업의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분할 때 수수료를 비용 처리한다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거다.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에서는 빼버리고 영업의 비용이 났으면 거기다 가산시켜라.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더 크다. 네, 가격이 또 올랐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차변의 현금은 처분 금액이 들어올 거고요. 대변에는 장부 금액이 감소할 거고,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할 거다. 우리도 이번에는 좀 아쉽지만 손실을 보는 것으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분을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떨어진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다음에 1월 15일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주당 6만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5,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통의 금액 입금되었다.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난해 결산은 했고요.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우리 회사 장부에는 90만원으로 장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날 80만원, 12월 31일날 매입한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지고 증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80만원 더하기 10만원이니까 1월 15일날 현재 삼성전자 주식의 우리 회사 장부 금액은 90만원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니까 10주, 우리가 처음에 10주 샀죠. 전부를 주당 6만원에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개정과목을 여러분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개정과목과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 개정과목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죠. 네, 우선 보통예금부터 자리를 잡아볼게요.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했죠. 받았으니까 증가했으므로 자산 증가는 차변이죠. 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자, 10주니까요. 60만원이 될 텐데요. 5,000원을 빼면 59만 5천원이 맞습니까? 네, 보통예금에 59만 5천원 자산 증가되었습니다. 대변에 그 이유가 자산을 처분했죠. 그 자산의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이 처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장부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 거죠?
9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최초에 80만 원에 샀고 기말에 10만 원만큼 평가를 더해서 9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9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59만 5천 원만 받은 셈이에요. 수수료 감안해서. 그러면 그 차액을 계산해 보면 얼마인가요? 그 차액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입니다. 예, 이거는 900번대라고 안 써도 됩니다. 왜 안 써도 되느냐? 아까 제가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입니다라고 쓴 이유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개정 과목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골라야 되니까 900번대를 꼭 골라라 이런 얘기고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개정 과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당연히 900번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굳이 코드를 안 써도 여러분이 영업의 비용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차이가 얼마였어요? 네. 30만 5천 원인가요? (59만 5천 원하고 30만 5천 원 더하면 90만 원 맞습니다. 30만 5천 원. 그래서 거래 후 결합 관계가 차변의 보통예금은 당좌 자산의 증가가 되겠고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의 감소가 되겠고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의 발생, 영업의 비용의 발생이 되겠습니다. 거래 후 결합 관계하고 딱 맞죠. 비용 발생은 차변 제자리 차지했고요. 네, 자산 증가 또 자산 감소.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에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은요 이렇게 세 단계의 회계 처리를 알면 됩니다. 취득 시, 평가 시, 처분 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거래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공부는 FAT 1급에서는 아주 중요한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평가를 안 하면 가격이 올랐는데 평가를 안 하면 이익이 줄어들겠네요. 네. 아니 이익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일에 공정가치가 주당 9만 원으로 주식값이 올랐으니까 만약에 평가를 안 했다면 이 회사는 실제로 평가를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한다면 단기 순이익이 수익이 10만 원만큼 작게 표시되겠죠. 요거는 이제 결산 이후에 그 다음 회계연도 이야기고, 팔았을 때는 회계 처리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 없는데 평가는 뭐 안 해도 뭐 외부에서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익을 작게 표시하려면 뭐 안 해도 뭐 누가 뭐 문제 삼을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칙을 배우는 거니까 유가증권은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 떨어졌으면 떨어진 대로 평가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충실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평가 같은 것을 안 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아니면 우리가 일부러 우리 뭐 괜히 평가해가지고 법인세 많이 낼 필요 있을까?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회계 처리가 아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도를 가지고 하고 안 하고 하는 기업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은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취득시, 평가시, 그다음에 처분시 이렇게 나온다. 자,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매출채권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거는 매출채권에 해당되는 개정과목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이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단기매매조건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당좌자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